안녕하십니까. 일반 화약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6장 화공품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화공품 수업은 도화선, 도폭선, 뇌관유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6장 수업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 이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15장에서 배웠던 게 이제 15장이 아니죠. 5장에서 배웠던 게 화약의 종류와 특성 중에 혼합화약류 와 이제 화합화약류 배웠었고요. 혼합화약류가 꽤 시간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했죠. 그리고 화합화약류도 한 2-3시간 투자했고, 그래서 화합화약류를 배웠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우리 도표 계산하자고 했죠. 이렇게 했고, 네 군데 정도 되나요? 그래서 여기 질산 에스테르 종류, 그래서 R, O, N, O2 질산 에스테르 종류 있고, 그 다음에 니트로 그룹 있었고, 그 다음에 R, N, N, O2 니트로 아민 그룹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가노메탈릭, 그래서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대표적인 게 NC, NG, EGDN, 그리고 PTN 이 있었고, 니트로 그룹에는 TNT, 그 다음에 TMB, 그 다음에 피크릭 엑시드, DDMP, 그 다음에 DNN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트로 아민 종류에는 니트로 구아니딘이 있었죠. 그 다음에 RDX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기억이 테트릴이 있었나요? 네, 테트릴이 있었죠. 그래서 테트릴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에는 이제 뇌홍이 있었고, 이제 아주아납이 있었죠. 그리고 스탈핀산납이 있었는데 요거는 R이라고 쓸게요. 기니까. 그리고 뭐가 있었나요? 뭐 연시제 종류도 몇 가지 있었죠. 한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배웠었는데, 여기 있는 거가 이 화약의 종류, 이제 화약의 종류와 특성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니까 각각의 이제 화약이 어디에 분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화약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쓰이는지,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화공품을 나갈 건데, 우리가 화공품의 정의를 보면은 화약을 어떠한 형태에 맞게 가공한 것들을 다 화공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공품의 종류가 되게 많죠. 뭐 도화선, 도폭선, 뇌관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무슨 꽃분류류, 그 다음에 총용내관, 그 다음에 미진동 파쇄기, 그 다음에 자동차용 에어백에 쓰이는 것들, 또 뭐가 있나요? 실탄, 총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화공품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꽃분류만 하더라도 무슨 사이즈별로, 그 다음에 연화 종류별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쓸 때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도화선, 도폭선, 뇌관유 요 세 가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려고 합니다. 책에도 이렇게 세 가지만 있고요. 나머지 뭐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책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공품이고요. 화공품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약을 어떠한 형태로 가공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약 그러면은 사실은 화약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화공품과 화약을 구분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화약과 화공품을 구분을 했고, 우리가 화약은 추진적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폭약은 이제 어떤 동적 효과로 파괴적 효과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화공품은 화약을 어떤 형태를 가공하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화공품은 영어로는 이렇게 적당한 말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화약류가 그러니까 화공품 종류에는 이제 화약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은 이제 화공품으로 분류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발파기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발파에 쓰는 도선 이런 것들은 화공품으로 들어가지 않대죠. 그리고 뭐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써놓은 거고요. 자, 화공품에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화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화공품은 조금 뇌관 종류들에서 우리가 초점을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화선, 도폭선, 뇌관에 초점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능들을 알기 위해서는 또 용어가 좀 필요합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 용어를 조금 앞에다 밑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점화 그러면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점화 그러면은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잠시만요. 자,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폭은 화약의 충격, 마찰, 전기 등 이제 외적 에너지 작용을 해서 본폭약을 터뜨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를 뇌관에서는 전폭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뇌관 안에 우리가 기폭약, 그러면은 기폭을 하게 만드는 약이잖아요. 전폭약도 전폭을 하게 만드는 약인데, 기폭약이랑 전폭약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폭은 대부분 그냥 뇌관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기폭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본폭약 안에서, 그러니까 본폭약 외부에 있는 폭약을 뇌관으로 터뜨려고 기폭시킨다라는 의미로 쓰고요. 전폭약은 뇌관 안에서 기폭제를 터뜨리기 위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폭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전폭은 이제 프리미어 또는 부스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쓰는 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약을 보면은 조금 그림으로 좀 표현할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TNT나 C4라고 할게요. TNT라고 할게요. 자, TNT인데 얘를 터트리고 싶어요. 또는 암포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터트리고 싶은데, 터트리면은 뇌관 하나로만 얘가 빵 터치면 터지냐? 그런 폭약도 있고 아닌 폭약도 있어요. 특히 암포 같은 건 안 그렇잖아요. 여기 자, 암포 같은 거는 뇌관 하나로 터지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파로 뇌관으로 터지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관이다 보니까 이 앞에 하나를 더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폭약이에요. 그래서 뇌관이 전폭약을 터뜨리고, 전폭약에서 이제 터져서 발생된 힘이 다시 암포를 터뜨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본폭약, 이거 본폭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폭약이에요. 본폭약.
영어로는 뭐 메인 익스플로시브라고도 쓰고요. 또는 뭐 그냥 익스플로시브라고도 쓰긴 해요. 근데 메인 화약이죠. 메인 화약이고 뇌관이 전폭약을 터뜨리고 전폭약이 본폭약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뇌관 안에 요 안에는 이제 기폭제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기폭약이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뇌홍이나 아니면은 뭐 아지화연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아지화연이 들어가고 걔네들을 기폭약으로만 이제 터뜨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또 다른 것들도 또 넣어요. 기폭약 앞에 화약을 여기 이제 기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다른 화약들을 넣는데 그게 전폭약이에요. 우리가 전폭약. 그래서 우리가 그 전폭이라는 얘기가 있고 전폭약이 있고 첨장약이 있어요. 그래서 전폭약은 우리가 기폭제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첨장약이 있네요. 첨장약. 그래서 우리가 뇌관을 보면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에서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지금 암포가 있고, 그렇죠? 암포가 있고, 암포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전폭약이 하나 있는 거죠. 전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뇌관이 있는 거죠. 뇌관이 있는데 요 뇌관 안에 요거를 다시 확대해서 그리면은 뇌관 안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폭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폭약이 있어요. 기폭약 또는 전폭약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전폭약 있고 요 밑에 첨장약이 있어요. 첨장약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연시약이 있어요. 연시약. 자, 그래서 이게 연시약은 시간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조절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약간 연소 효과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적으로 스파크를 빵 튀겨갖고 에너지를 주면은 연시약이 먼저 타고, 연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폭약은 이제 우리가 뇌홍이나 뭐 뇌홍 또는 이제 DDMP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였네요. 내용 폭분이랑 아지화연, 뭐 스테핀산납, 아지화연인데,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첨장약이 있는데 첨장약은 전폭약을 터뜨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폭약에는 첨장약, 제가 말을 자꾸 헷갈리네요. 연시약은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것, 기폭약은 기폭을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전폭약이라고 쓰고요. 첨장약은 전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테트릴이나 아니면 이제 PETN 또는 이제 RDX 또는 TNT도 쓰여요. 자, 이렇게 쓰이고 전폭약이 있잖아요. 전폭약도 이제 여러 가지가 쓰여. 우리가 보이는 화약 종류들은 거의 다 쓰이고요. 뭐 여기 다이너마이트도 많이 쓰이죠. 다이너마이트도 쓰고요. 뭐가 있나요? 컴포지션 B 뭐 이런 것들도 써요. 그 다음에 암포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시약이 없는 것들도 있고 첨장약이 없는 것들도 있고 전폭약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뇌관 하나로 본폭약을 터뜨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전폭약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멀전폭약 배웠을 때 GMB 했던 거 기억나나요? GMB? 글라스 마이크로볼론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 중공체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멀전폭약 같은 경우는 뇌관으로도 터져요. 뇌관으로 터지다 보니까 전폭약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관, 본폭약만 있고 전폭약은 없는 거고, 암포 같은 경우는 전폭약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뇌관에 뭐 기폭약도 있고 첨장약도 있고 연시약도 있고 그러는데 얘네는
회사마다도 달라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다 화약이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신관과 뇌관이 있어요. 신관과 뇌관이 있는데, 신관과 뇌관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여기 뇌관이, 공업용 뇌관이 이렇게 보이네요. 뇌관이 있고요. 요건 신관이에요. 155mm 포탄 같은데, 뇌관하고 신관은 뭐냐면, 사실은 이건 뇌관과 신관은 군용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화공품에서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 155mm 포탄, 어떤 이제 미사일 포를 쏜다 그러면 빵 쏠 거 아니에요. 쏘기 위해서 날리게끔 화약을 터뜨리는 것, 화약에 불을 붙이는 거는 뇌관이에요. 화약을 터뜨리기 위한 건 뇌관. 그리고 적진에 떨어져서 포탄이 떨어져서 그 다음 터지게끔 만드는 거, 그건 신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폭약을 폭발시키기 위한 화공품을 뇌관이라 총칭하고, 신관은 탄환, 어뢰 등을 충전한 폭약을 점화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신관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뇌관은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해요. 왜냐면은 C4나 TNT 다이너마이트는 네모난 케이크 같은 거에다가 뇌관을 꽂아갖고 터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작약을 터트리기 위해서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뽀개기 위해서 터트리는 건데, 그러면 걔네는 왜 신관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신관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탄환, 폭탄, 어뢰 등에서만 쓰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산업용 폭약에서 신관을 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군용 폭약에서 어떤 이제 뭐 시한신관, 충격식 신관, 뭐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뭐 복합신관, 전자신관 이런 게 있는데, 탄환에서만 얘기를 해요. 탄환에서만. 신관 종류들도 되게 많아요. 신관 종류들도 되게 많은데, 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안 하겠지만, 뇌관과 신관의 차이는, 신관이라고 하면은 군용 포탄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관, 뇌관은 우리가 말한 요런 애들, 그래서 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쓰는 장치라고 쓰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원리도 똑같아요. 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도화선인데, 아마 이제 도화선만 하고 수업을 끝내지 않을까 합니다. 도화선인데, 자, 사실 도화선도 그 폭약을 기폭시키기 위한 화공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화선 그리면은, 도화선은 이제 제일 처음에, 도화선은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이러한 이제 흑색 화약이 있다고 치면은, 얘를 이제 도화선을 넣었고 불이 타고 흑색 화약이 타야 되는데, 최초의 도화선은 그 뒤에 나오겠지만, 대나무나 아니면은 이제 갈대 같은 거 이제 속을 파갖고 그 안에다가 화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묶어갖고 사용하던 게 최초의 도화선이에요. 그래서 본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든 선을 이제 도화선이라고 하고요. 영어는 fuse라고 합니다. 자, 도화선에는 완연도화선과 소견도화선이 있는데, 지금은 소견도화선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관이 발명되면서 도화선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선은 원래 지금 완연도화선이나 소견도화선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완연도화선은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slow burning fuse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타는 애들을 얘기하고요. 소견도화선은 quick burning fuse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속도가 요거 100에서 140m/s 플러스 마이너스 10색, 이거 못하네요. 10m/s인데,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자, 100에서 140
적어줄까요?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고요.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다 완연도화선이에요. 완연도화선이고 뒤에 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그 도화선의 구조에서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요. 소견도화선은 그 속도를 좀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연도화선을 속도를 빠르게 한 거고 속도가 100에서 300m/s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음속이죠. 공기 안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가 정확히는 대충 340m/s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속 그러면 한 300 정도를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요. 제 것 때문에 340m/s고요. 300m/s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340 몇인가 그렇고요. 대충 얘기할 때는 화약에서는 대충 얘기할 때는 음파는 300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폭갱이면 한 2000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연도화선이 생기고 나서 소견도화선이 만들어지고 소견도화선 다음에 뇌관이 만들어지는데 뇌관이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소견도화선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연도화선은 지금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꽃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죠? 그래서 완연도화선은 빅포드 도화선이고요. 유니버설 도화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빅포드 도화선이고요. 완연도화선은 이제 그 안에 피복을 합니다. 피복을 한다는 게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코팅을 하는 건데 코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내수성, 연소성, 불꽃을 덮는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도 꽃 분류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표준 규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시험 문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고요. 도화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그 탄광용이니까 당연히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불꽃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긴 불꽃을 뽑지 않게 한 게 1종 도화선이고, 광산용은 이제 안에 워낙 이제 광산이 이제 습하다 보니까 내수성이 있도록 한 거예요. 토목용은 야외 발파용이니까 이제 발열량이 매우 많은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연소 시간은 100에서 140m/s고요. 나머지는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선의 지름은 조금 봐야 됩니다. 요거 3개. 4.6부터 0.2씩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0.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2라고 하고요. 연소 시간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냥 100m/s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죠. 100에서 죄송해요. 140m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는데 10이라고 돼 있어요. 10이라고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도화선에서 나올게. 뭐 여기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구조예요. 우리가 이제 도화선에 보면은 이제 도화선의 원리인데, 도화선의 원리를 좀 설명해 드렸죠. 도화선은 그 안에 그 삼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우리가 그 여름에 입는 삼옷이 있어요. 그 삼실에다가 화약을 넣고 마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꼬은 거예요. 이렇게 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주실 이런 데 화약을 많이 넣은 거죠. 화약을 많이 넣은 거고요. 그래서 화약이 1종, 2종, 3종 앞에서 보면 이제 1종, 2종, 3종이잖아요. 근데 선 두께가 다르잖아요. 이 선 두께가 실을 넣는 횟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종, 2종, 3종 보면은 삼실이 7줄, 5줄, 뭐 5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이를 하고, 그러니까 실의 두께에서 좀 따라 다르고요. 화약이 미터당 3.5g.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본 적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미터당 3.5g을 쓰고요.
방수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수 도장을 하겠고 페인트로 칠하는 거죠.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종이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화약 넣고 그 다음에 삼실 넣고요. 실 넣고 이거 못하네요. 여기 이거 아니군요. 맞네요. 자, 제 이 피복이 있는데 삼실 7개, 삼실 5개, 삼실 5개, 그 다음에 삼실 10개, 삼실 13개, 삼실 11개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요. 또 여기도 요 무명실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결국은 도화선이 나올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선 뇌관이 발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봉원용 뇌관이 발명되기 전에 분폭약을 기폭시키기 위해서 썼던 기폭시키는 화공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소견도화선과 완연도화선이 있고 소견도화선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완연도화선의 속도는 100에서 140m/s고 그 다음에 1, 2, 3종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화약의 양은 3.5g/m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인데요. 그래서 도화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KS 규격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KS 규격에 보면 도화선 시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도화선 시험 방법은 뒤에 또 안정도 시험 방법 할 때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고 갈 건데 도화선은 이제 완연도화선 속도가 1m당 뭐 이렇게 100에서 140m/s이고 그렇죠? 이종 도화선은 좀 달라요. 이거 100에서 140m/s가 꼭 이거냐? 이건 아니고요. 140m 플러스 마이너스 7초인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내수성이 있어야 돼요. 1m에서 2시간 정도 유지돼야 돼요. 비닐 도화선을 사용하고 그리고 요건 특정인데 도화선은 1m당 1450 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이거 또 오타네요. 이거 수소인데 그렇죠? 유화수소입니다. 유화수소. 유화수소가 뭘까요? H2S를 말하는 거예요. H2S. 그 다음에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이 있고요. 흑색 화약이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돼요.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혹시 이제 흑색 화약을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하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나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황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왜냐하면 흑색 화약을 쓰기 때문에 흑색 화약 우리 주성분이 초석, 황,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스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가스는 나오지 않아요. 자, 내수성이 나오네요. 내수성인데 잠깐만요. 내수성이고 도화선을 이제 물속에 30분간 담가고 연소 시험하는데 양끝을 방수 가공하지 않고 시험을 한대요. 그리고 1종은 10m까지, 2종은 2m까지, 비닐 도화선은 50m까지 내수성이 있어야 된대요. 자, 저도 이런 건 못 외워요. 그냥 이거 참고만 하시고 도화선은 참고로 물에 들어가도 연소가 돼야 된다는 거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수압과 연소성에서 보면은 요거는 조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도화선은 물속에 연소시킴으로 물속에서 연소시키면 이건 연소 댐으로죠. 연소가 댐으로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오늘따라 연소가 댐으로 연소가스 방출이 힘들기 때문에 공중에서보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구속되어 있으면은 연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이제 물 속에서 도화선을 이제 하면은 도화선을 이제 터뜨리면 가스가 발생이 돼갖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에 이제 갇혀져 있는 거죠. 물 앞에. 그래서 이제 약간 구속되는 효과를 갖추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좀 빨라요.
공기 중에서보다 좀 빨라요. 그 다음에 뭐 수온 상승이 물의 증기압을 높여 도화선 속의 기포 방출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침수 속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높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내수성, 도화선을 세로로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도화선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관 형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 방향 침투보다 물과 공기가 빠르게 교환되어 내수성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물 속에 도화선을 이렇게 넣느냐, 이렇게 넣느냐인데 이렇게 넣는 게 더 그 내수성이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안전도화선이 있는데, 안전도화선은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 옛날에 그 우리가 그 노벨이 이제 흑색 화약을 갖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발파를 시킬 때, 또는 이제 흑색 화약을 갖고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그때 사용했던 게 이제 안전도화선이에요. 안전도화선이고, 이제 도화선이 발파할 때 그 점화 도중 중에 폭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안전도화선이에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안전도화선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제 시험에서도 안 낼 거고요. 같은 도화선은 그 발파에 사용하는 가장 짧은 길이의 2분의 1 또 그 이하의 길이를 준비해서 미리 점화한 다음에 장전되어 있는 도화선에 점화를 하고, 점화한 도화선의 연소가 끝나면 장전 도화선의 점화가 전부 끝나지 않아도 대피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용한 도화선을 안전도화선 또는 표준도화선 또는 반도화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도화선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좀 여기서 마칠까요? 마치고 다음에 끊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공부한 거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다시 복습을 하면은, 우선 이제 화공품 처음에 첫 시간 들어왔는데, 화공품은 이제 내용이 많다 그랬죠. 내용이 많아갖고 뭐 도화선, 도폭선, 그 다음에 뇌관 말고도 이제 우리가 초경내관, 그 다음에 실탄, 그 다음에 뭐 꽃분류, 그 다음에 연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했나요? 뭐 자동차용 에어백, 그 다음에 신호 염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경용 총 이런 거 있는데 다 안 한다 그랬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안 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도화선, 도폭선, 그 뇌관 이 세 가지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뇌관 중에서도 전기뇌관, 비전기뇌관이 두 가지만 한다 그랬고요. 오늘 이제 용어를 좀 배웠었죠. 기폭, 전폭, 전폭약, 본폭약, 그 다음에 첨장약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기폭과 전폭은 똑같다고 얘기했었고, 첨장약은 전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뇌관 안에 집어넣는다 그랬고, 전폭약은 본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도화선은 완연도화선이랑 소견도화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완연도화선은 이제 100에서 140m/s 정도 있고, 소견도화선은 100에서 300m/s예요. 1, 2, 3종이 있다고 그랬고, 1, 2, 3종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죠. 실에 3으로 만들어진 실, 3개의 실이 아니라 3실일 때문에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흑색 화약이 들어가는 게 3.5 g/m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도화선은 수중에 들어가서 연소할 수 있어야 되고,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속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스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고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도화선은 시험 문제 요 정도만 알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뇌관 종류들이 많이 나오지 도화선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폭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